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정법계가 2법계, 4법계, 2, 3, 5의 법계가 어떻게 응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선종에서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입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2법계, 4법계, 2, 3, 5의 법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게 되면 천지지천 천지전 하늘이 땅이요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하늘과 땅이 함께 구른다. 이건 이제 그 한편에 이제 그 시인데 수산산수 수산공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요 물과 산이 어떻게 해요? 다 공해버렸네. 이렇게 나와요. 요 구조를 봤을 때, 이거는 2법계예요? 4법계예요? 2, 3법계예요? 4, 3법계예요? 무슨 법계예요? 요것만 봤을 때는? 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하늘과 땅이 함께 구른다. 라고만 봤을 때 뭐예요? 이거 4법계예요? 2법계예요? 2, 3, 5의 법계예요? 네?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아니 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요 땅과 하늘이 같이 구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죠? 이건 어떤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리요? 차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미친놈이 되겠지만 공통인 것을 이야기를 할 때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공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산도 바다도 일체 모든 현상 자체가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화엄 지금까지 했는데 없대요. 왜?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좀 더 공하다고요. 공돌이라고요. 이 본 바탕 자체가 모든 법들은 어때요? 모든 법들은 공통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계, 공의 세계를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천지지 하증전 산산수산 각완연 하늘은 하늘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 물은 물 각기 완연하여 그대로가 진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요. 이것은 2법계, 4법계, 2, 3, 5의 법계 중에 뭘 말한 거예요? 사법계죠. 그렇죠?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고 물을 물이라고 하는 사법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두 구절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이 전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전체를 전부 다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법계를 이야기를 했죠.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고 그렇죠? 땅과 하늘이 그냥 같이 굴러간다. 공돌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등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냥 공이면서 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돌이를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사법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시는 뭐예요? 그렇죠. 2, 3, 5의 법계. 2, 3, 5의 법계의 도리를 한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중도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법계, 2법계, 2, 3, 5의 법계처럼
철학을 화엄처럼 그렇게 아주 손쉽게 이야기를 했었던 경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가장 쉽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산은 산,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법계예요. 우리도 똑같이 산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님도 산은 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깨친 스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언어는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틀려요? 깨치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뭐예요? 철저하게 공해도리를 알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공해도리를 철저하게 안 그 반야의 지혜로 일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철 스님이라고 이렇게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임종계에서 사는 산, 물은 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이렇게 즐겨 쓰셨던 건데 그때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공도리를 철저하게 깨친 반야 지혜로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사법계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도리 자체가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 경계는 산은 산,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라고 했지만 그 근간에는 반야지의 공도를 완전히 체득한 상태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중도 법문을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렇게 이삼무예법계. 자, 공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사법계의 세계와 우주 만유는 모든 것은 공으로 있어서 공의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때요? 중도의 세계고 화엄의 이사무의 법계다. 사법계도 쓰고 이법계도 쓰고 이 둘 다 갖다가 같이 써버리는 이사무의 법계, 화엄에서의 이사무의 법계. 이 이사무의 법계를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 중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화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게 잘 알다시피 뭐 1700가지의 이렇게 화두공안이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신 도인 스님들끼리 안부 정도 이렇게 묻는 그런 화두들도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로 이렇게 다 나뉘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 위양종 개창을 하셨던 그 위산 스님, 그 제자가 앙산 스님이죠. 그 둘이 합쳐갖고 이제 위양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가 오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가장 그 선가에서는 가장 빠른 그 종립이 되어졌었던 위양종의 위산 스님이 이렇게 하루는 그 앙산 스님한테 그러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냐라고 하니까는 풀 뽑고 옵니다. 그 울력하고 이렇게 오시는 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풀떼기가 이렇게 많이 날 텐데 많이 있더냐 묻죠. 그럼 제자 그 앙산 스님이 어때요? 호미를 땅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합장을 하고 반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 위산 스님이 그러시죠. 저쪽 남산에는 띠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수고로 먹었겠구나라고 하니까 어때요? 다시 그 호미를 들고서 그냥 가버리죠. 그 왜 갔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이제 간화산 화두지만 사실 이 조금 아까 이
선문연성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 같은 것들을 2법계, 4법계, 2, 3회 법계로 나눌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승 위산 스님이 네 마음밭에 그 망상덩어리들이 잡초가 얼만큼 있느냐, 많이 날 텐데 라고 하니까 앙산 스님은 어때요? 그 호미를 놔버리고 반대를 하시죠. 그게 무슨 도리예요? 반대를 하셨지만 감자 주먹이에요. 냅다 먹어라. 스승한테 합장은 하지만 냅다 먹어라예요.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헛소리야. 그 여기서 게임은 끝났죠. 게임은 끝났는데 다시 한번 스승이 그러죠. 저쪽 윗골 남산에는 잡초들이 많이 나던데 정말 괜찮냐라고 하니까 그냥 호미를 들고 가버리시죠. 그게 뭐예요? 아이, 도저히 못 봐주겠네.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그러한 화두도 있지만, 선문답에 많은, 답들은 유식 처음 했을 때 이 자증분에서 나온다. 이 사법계나, 이법계나, 2, 3, 5회 법계, 특히 이렇게 사법계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화엄의 2법계, 4법계, 2, 3, 5회 법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시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화는 이제 저런 건데, 뭐 요것도 하나 재밌습니다. 그 방거사 아시죠? 방거사라고 거사이면서 결혼도 했지만 딸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돌을 깨쳤죠. 돌을 깨쳤는데 방고사와 딸의 선문답이 선문연성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방고사가 물어요. 딸한테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딸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아유, 늙어가지고, 참, 그 집안 살림, 너의 견처는 그거밖에 안 되냐, 찌찌,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방고사가 다시 딸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딸이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밝고 밝은 이렇게 풀끝 하나하나에도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법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만 이 진리 자체가 그걸 보고 밝고 밝은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차별 없고 거기에 생각이 주하지 않고 거기에 오염 붙지 않으면 그대로가 법문인 거예요. 자기한테.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예요? 방거사가 이렇게 100가지 불끝에 조사의 뜻, 근본이 있다라고 하니까 딸은 찌찌 늙어서 견처가 그거밖에 못 돼요? 그럼 네가 대답 한번 해봐라. 뭐냐라고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2법계, 4법계, 2, 3, 5회 법계 중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은 무슨 도리예요? 2법계죠. 2법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2법계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서 견해가 어찌 그런가 찌찌찌 부정해버리죠. 부정해버려요. 부정을 하면서 너가 답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밝고 밝은 물에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위 대사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부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비의 세계죠. 직비의 세계예요. 부정해버려요. 부정을 하고 이건 이법계예요.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주사의 뜻이다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사법계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긴 거예요? 딸이 이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안이나 화두를 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법계, 4법계, 2, 3, 5의 법계의 그 도리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심시도 마저도일선사죠. 평상심시도
마저도 평상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상심.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죠. 잠자면 자고. 뭐예요? 그냥 사법계예요. 이것은 공을 바탕으로 한 평상심이에요. 공을 바탕으로 한 평상심. 배고프면 헐떡거리는 마음 없이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밥을 먹는 거예요. 졸리면 졸린 대로 밥을 먹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시와 이 평상심은 우리가 보시, 바라밀과 어떻게 틀려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혜의 완성했을 때, 받냐, 바라밀 할 때, 바라밀. 저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보시는, 그냥, 어때요? 현상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시예요. 그렇죠? 보시, 바라밀은요? 보시도 없는 바라밀이에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화엄은 못 닦아요. 십바람을 닦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참다운 수행이자 하와 중생은 뭐예요? 육바라밀이에요. 화엄으로 치게 되면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개정회가 있는데 선정바라밀을 닦게 되면 개정회가 다 있는 거다. 그 속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과 선정바라밀, 이거 지혜의 완성이죠. 반야바라밀이죠. 이 선정바라밀을 닦게 되면 5개는 전부 다 닦아요. 이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선정바라밀 하나면, 반대로 보시바라밀 하나면 나머지 5개의 바라밀들이 보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이에요. 화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의아하시죠. 금강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항복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뭐예요? 보시해라. 보시하라고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9절에 앞부분에. 그러죠? 금강경에 그렇습니다. 보시하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보시가 아니라 보시바라밀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로서 육바라밀을 전부 다 포섭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하라고 하니까 절에 오니까 돈 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보시 되어져 있는 그 사법계의 평상심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요거 하나 재밌는데 요거 하나 이제 보고 이제 전반부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성령 큰 스님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죽비를 이렇게 들어 보이셨어요. 보이시면서 만약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떨어지는 것이요.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틀린 것이 된다. 자,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거를 죽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대답 안 하면은 안 끝나. 자, 이름에 떨어지지도 말고 이것은 이법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순간 금강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펜은 펜이 아니야. 그래서 펜이야. 라고 이렇게 즉비의 논리를 펼치죠. 이름에 떨어지지도 말고 이법계예요. 즉비의 세계예요. 죽비라고 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어긋난다. 이거는 뭐예요? 사법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죽비를 어떻게 불러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어쩔 때는 올바른 대답을 해도 이렇게 하르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도 해요. 자, 그 제자의 어떤 그 견처를 더 알기 위해서. 자, 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제자 남학회양에게 이렇게 물었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대답을 못해요. 8년 동안 끙끙끙 앓다가 말하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아라고요.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교학적으로만 보면은 중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과라고 해도 틀리고, 사과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고, 공이라고 해도 틀리고, 어때요? 중도법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